61세에 은퇴한 김모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정년을 채워 퇴직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출근도 없고 회의도 없고 상사도 없다. 그 순간 은퇴는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 첫 3개월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있었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는 역시 노는 게 최고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김 씨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모임에 나가도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정체성 상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김 씨는 누구누구 팀장이었고 누구누구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그냥 아무개가 됐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자 자존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곧 재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일을 안 하니 돈을 쓰는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통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식이 늘고 취미 소비가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합니다. 일을 안 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일이 없으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 인간관계의 80%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관계는 가족뿐이었고 가족과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나도 숨이 막힌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위축됐습니다. 갈 곳도 없고 역할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돈보다 역할로 살아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전환의 시기입니다. 일의 형태는 바뀌어야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뒤늦게 지역 일자리를 알아봤고 주 2일 일하는 단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알았다. 은퇴 후 진짜 지옥은 가난이 아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잠깐은 천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지옥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설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와 감정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쉼을 원하지만 동시에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은퇴가 쉼과 쓸모를 동시에 빼앗아 간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장소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규칙을 학습하고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사라지면 뇌는 방향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 느껴지지만 곧 혼란으로 바뀝니다. 시간은 넘치는데 의미는 사라집니다. 의미가 사라진 시간은 곧 불안으로 변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반복되면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순간 삶은 공허해집니다.
은퇴 후 우울과 무기력이 빠르게 찾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없어서입니다. 역할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인간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재정 문제 역시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비는 늘어납니다.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외출이 늘고 외출은 곧 지출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은 건강 비용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약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회적 관계의 붕괴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이 플랫폼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기존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 관계도 긴장됩니다. 서로에게 숨쉴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는 외롭고 가족은 버겁습니다. 이 간극을 조정하지 못하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반드시 삶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구조란 출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사람을 만나고 책임을 지는 대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유지될 때 소비도 안정되고 감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구조를 회복한 은퇴자들은 공통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수가 늘어납니다. 하루가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이 다시 앞으로 흐른다고 느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가장 위험한 전환점이 됩니다. 쉬는 삶이 아니라 설계된 삶이 필요합니다. 놀기 위해 은퇴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은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왔는가? 내일은 무엇을 위해 일어날 것인가? 은퇴 후 진짜 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쓸모를 찾았을 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